이제 시간이 가면은 5개 기업이 남으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5개 기업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3개는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이제 뭐 글로벌하게 확고한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이제 뭐 글로벌 넘버원이고 나중에 자율주행 완성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한테 소프트웨어 비를 지불하고 그거를 사서 쓰고 하는 거는 망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현장에 계시니까 그런 걸 아실 수 있는 이제 텍스트를 보고 방송을 듣기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올 초만 해도 작년 연말 올 초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의도에서 열심히 하고 다녀갖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만 20조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테슬라 하면 진짜 뭐 안 하는 게 없는 뭐 모든 첨단사를 다 하는 것 같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거기에는 이제 시기상조도 많고 경제성의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칼국수 전문점이 왜 칼국수만 하겠습니까? 그 하나만 해야 가장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전문 회사가 해야 가장 잘 만들거든요. 함부로 테슬라 같은 따위가 이 배터리를 내가 만들어 갖고 이게 이제 배터리 시장에 내가 넘버원이 되겠다는 거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올 초만 해도 4680 만들어 갖고 이제 곧 배터리 시장도 테슬라가 다 먹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테슬라 4680 배터리 만드는데 이제 수율이 50%가 안 돼갖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제 사이버 트럭이 4680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4680 배터리를 못 만들어갖고 지금 사이버 트럭이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지금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픽업 트럭 만들어갖고 거기에 이제 한국 배터리 넣어갖고 걔네 협력을 한 거군요. 우리하고 협력해서 테슬라는 혼자 하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늦어지는 거군요. 그 리비안 쪽에는 지금 삼성 SDI 270 원통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포드 F150 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의 양극재가 들어가 있는 SK-ON의 배터리가 파우치형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GM 쪽은 이제 LG엔솔, 그 다음에 LG엔솔 쪽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들은 지금 잘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들이 마켓 쉐어를 막 먹고 있고 그 사이에 테슬라는 이제 마켓 쉐어를 막 잃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지금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협력적인 관계로 형성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전문적인 업체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상생할 생각을 해야지. 지가 뭐라고 혼자 다 처먹겠다고. 다 먹으면 좋지만 그거는 이제 그만큼의 실패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과도한 욕심을 부렸을 때 어떠한 징벌이 따라오는지는 지금 테슬라가 그걸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혹시 그 중국 업체와의 경쟁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우리하고 상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상대 안 됩니다. 택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 연초에 뭐 CATL이 해갖고 뭐 글로벌 넘버원이고 막 해서 이제 그 일본 몰직학관 증권사에서 이제 한국 2차전지 ETF 안 팔고 이제 중국 2차전지 ETF 막 팔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 작살 났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가슴 앓이 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좀 답답하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기술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화학 쪽 기술, 이제 배터리 쪽 기술은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의 그 이동치 회장이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제 배터리 산업은 경험 산업이다. 경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누적적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만 해도 그 이제 새로운 양극재를 하나 만들려면 실패를 10,000번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기간이 10년씩 걸려요.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고 시작해서 누가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 돈을 꼬로박아가면서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기술을 확립했는가에 따라서 이게 기술 경쟁력이 생기는데 일본이 그 소니가 처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시작한 게 1992년이고요. LG가 이제 시작한 게 1993년입니다.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이제 한 2000년대 한 초중반 정도에 시작한 거예요.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 CATL 쪽에서 이제 그 전기차용 배터리 쪽에 핵심 멤버들이 다 한국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술자들이. 그 사람들 저 CATL에서 이제 그 연구소에서 그 대화를 한국말로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걔들이 기술력으로 넘어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이제 경쟁을 해도 중국 애들이 우리한테 제비가 안 되는데 우리가 10년이나 훨씬 앞서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따라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만 갖고 봐서 그런 건데 그거는 단순하게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큰 거에 따른 착시 현상이에요. 지금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한 60%가 되거든요. 그 60%를 중국 애들이 다 먹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사실은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난징에 공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아마 북경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징에서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현대차를 주면은 현대차가 북경에서 그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차는 중국 차잖아요.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고 중국에서 만든 차니까 중국산이잖아요. 근데 그 중국산에 대해서 보조금 안 준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차별하면서 키워온 거예요. CATL을 키워오려고. CATL이나 뭐 이따 중국 전기차나 이제 그 배터리 사업을 키워오려고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걔들이 이제 시장을 그 중국 시장을 자기네들이 장악해갖고 이제 글로벌 넘버원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외로 나가면 우리 상대가 안 됩니다. 이제 공정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면 전혀 상대가 안 되고요. 그게 여기 있는 자료가 없네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21년 기준으로 해서 한 56%인가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한 뭐 20몇 %, 중국이 한 18%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중국 그 배터리 탑재한 차들이 불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불나는 게 우리나라도 좀 불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이슈는 좀 괜찮은가요? 우리는 이제 지금 거의 불 안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한 단계를 넘었을 때마다 불을 한 번씩 내봐야 돼요. 아까 경험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 내본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불 안 내는 해결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폼팩터로 보면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이 있는데 파우치형이 사실은 불이 나기 가장 좋은 배터리입니다. 대신에 그 파우치를 불이 가장 잘 나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하는 거는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터리가 가장 좋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배터리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가격이 싸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무게가 가볍고 세 번째로 이제 부피가 적은 배터리가 가장 좋은 배터리인데 파우치는 이제 비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가볍고 가격도 싸고 이 부피도 덜 나가거든요. 반면에 이제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요게 니켈 도금 이제 강판인데 요게 이제 빈 캔이 보통 보면은 아마 10g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10g이면은 되게 가벼운 거지만 테슬라 모델 3의 그 빈 깡통이 4,300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43kg만큼 더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공간에 이제 비는 부분,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니까 그 부분만큼 부피를 더 차지하는 거고, 그래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거는 이제 캔으로 해서 이렇게 딱 둘러싸져 있기 때문에 화재가 덜 나는, 화재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서 파우치까지 가는 과정에 중간에 이제 불이 한번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작년에 나갔고 이제 그 LG엔솔 같은 경우에 돈도 많이 물어주고 하면서 이게 불 안 내는 방법을 획득을 해서 이게 경쟁이 생긴 거고, 중국 애들이 지금 이제 파우치가 제일 좋은 배터리니까 CAT 입장에서 보면 CAT를 각형만 하거든요. 파우치 쪽으로 넘어오려면은 그러면 걔네들도 중간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다가 불이 한번 크게 나서 돈을 이제 수조나 수십조를 한번 물어주고 넘어와야 되니까 좀 엄두가 안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거는 이제 양극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LFP가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NCM 쪽으로 넘어오면은 화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그게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NCMA나 뭐 NCM 구반방 같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화재 위험성은 그만큼 더 높아져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 애들이 LFP만 하는 이유가 걔들은 NCM 쪽으로 와갖고는 화제를 잡을 이제 자신이 없어갖고 기술력이 안 되니까 LFP 쪽을 이제 주력을 하는 거고, 중국에서도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잘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CATL은 LFP가 애초부터 주력이 아니고요. 그 이상은 NCM이 주력이에요. 그 NCM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인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확립한 기술이고요. 그 CATL 매출액 구성을 보면은 이제 NCM 쪽이 72%, LFP가 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NCM 쪽이고, 근데 이제 NCM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너지 밀도가 이제 높아지고, 배터리 가격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지는 건데, 걔들이 지금 80% 수준, 니켈 80%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그 멈춰 있는 이유가 화재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걸 점점 90%만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우리하고 경쟁 상대가 될 텐데, 예, 지금 80, 우리는 90이 넘는 예, 우리는 90이 넘는 거고, 예. 그만큼이 이제 기술 격차가, 그 기술 격차가 80에서 90 사이에 이제 기술 격차가 한 뭐 2, 3년, 3, 4년 정도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배터리 쪽은 진입장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산업이라고. 확고합니다. 예,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 확고합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불공정하게 이제 한국 배터리가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중국이 이제 자기 경제 체력을 막 키워가지고 지금 미국의 패권에 이제 도전하려고 하던 이제 그런 흐름이라서 그 부분이 미국 애들이 보기에 저거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 새끼들 조져야겠다 중국 놈들 해서 만든 법안이 IRA예요. 예. 그런 차원도 예. 그런 차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차원으로 한 겁니다. 그 차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IRA가 초반에 나왔을 때 이제 한국 배터리가 그 혜택을 받냐 못 받냐 하면서 한번 떠들었었잖아요. 이제 떠들썩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뭐 광물 같은 거 40%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촘촘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CATL이 우회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그거를 원천 봉쇄하려고 막아 놓으려고 그렇게 규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천적으로 지금 중국 애들은 미국은 못 들어오고,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은 한국, 일본 둘이서 이제 나눠 먹는 건데, 일본 애들이 지금 거의 파나소닉이 거의 지금 망해가는 분위기라 갖고, 결국 이제 미국 시장 우리가 다 먹을 거고, 유럽은 지금 저희가 한 70%, 한국이 한 70% 정도 해요. 막 MS가 배터리 쪽에서 이제 공정하게 경쟁하면 그렇게 됩니다. 70% 정도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유럽에서도 RMA 법안이라고 해서 IRA하고 똑같은 비슷한 형태로 해서 아마 내년 1, 4분기 정도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유럽에도 중국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산 배터리는 중국 내부에서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하고 막 지금도 그 공급 강이 되게 심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이전 투구하고 하다가 망하겠죠, 다들. 그럼 우리가 독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주가가 2차전지 쪽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 IQ300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대충 막 얘기하고 뭐 알고 하는 이제 전문가로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보다 시장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올해 시장에 2차 전지가 이제 다른 여타 주식들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올랐던 거는 그 똑똑한 시장이 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알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 배터리 산업을 이제 시간이 가면은 5개 기업이 남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5개 기업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3개는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이제 뭐 LG엔솔이 글로벌하게 확고한 넘버원입니다. 거기가 이제 기술이 거의 30년 동안 그 돌아가신 이제 구본무 회장님께서 그 LG도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약간 이제 그 물어주신 거 말씀하셨지만 그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LG화학에서 이제 그 전통화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전지사업 하면서 다 까먹었거든요. 그거를 30년을 까먹었으니까 거의 뭐 10수조 원을 까먹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까먹어갖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되면은 회사에서 그 2차 전지 쪽 그 기술 개발하고 하는 이제 연구진이나 기술진들이 되게 좀 위축돼요. 그때마다 구본무 회장께서 직접 가셔갖고 야, 이거는 다 수업료라고 생각해라.
이 2차 전지는 우리 LG의 미래를 위해서도, LG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돈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말고, 저 새끼들이 쫓아올 수 없을 만큼 과감하게 투자해라 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구본무 회장께서 이게 이제 중심을 딱 잡아주시니까, 그 LG화학에서 이제 그 끊임없이 계속 기술 개발하고 투자하고 연구 개발하고 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서 우리가 글로벌 넘버원이 된 거거든요. 이제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거고, 그 이제 LG 엔솔이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하고 이제 동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 이제 삼성 SDI가 딱 3개니까 이제 뭐 그거 3개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2자리가 이제 남은 건데 그거가 이제 뭐 CATL이 들어갈지 BY가 들어갈지 아니면 파나소닉이 들어갈지 아니면은 저희 금양이 들어갈지 이제 그거는 열심히 노력해 봐야 되겠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면 이제 5개 중에 4개는 우리나라고 이제 1개만 다른 나라니까 그럼 너무 좋죠. 그 금양에서는 어떤 배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그 삼성 SDI, LG 엔솔 다음에 저희가 3번째로 이제 개발했고요. 네. 내년에 한 1, 4분기 정도 한 2, 3월 정도에 이제 200만 셀 저희가 이제 파일럿 라인 만들고 그 다음에 24년 여름이나 이제 가을 정도에 이제 1억 셀 라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단계를 더 늘려갖고 뭐 5억 셀이나 10억 셀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3단계로 저희가 이제 나갈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아마 5억 셀이나 10억 셀 단계가 되면 저희도 이제 좀 글로벌하게 좀 명함 좀 내밀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안 되겠나 싶고 결국은 이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 누적되어 있는 아까 기술 말씀드렸는데 그 누적된 기술이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국내 배터리 산업에 잘 이제 체화가 돼 있어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큰 공이 LG의 구본무 회장님 공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한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 재벌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를 막 투자를 하면 그러면은 그게 파급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같이 이제 협력해서 협력업체들이 같이 성장하고 가장 이게 앞서 나가는 형태의 LG 엔솔이 그 기술을 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도 다 기술이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선순환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제가 담당 애널리스트 했었는데 그거는 삼성전자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했었던 그런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유 쪽에서도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 있었는데 그런 모델이 2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똑같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CATL이 한국에 그 2차전지 장비를 사러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장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장비 쪽은 그렇게 뭐 중요성을 못 느끼시는데 실제로 현업에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다 보면은 좋은 장비를 써야 이게 이제 배터리가 그 품질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수율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율을 잘 잡으려면은 훌륭한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CATL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NCM 811 단계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수율이 되게 안 잡혀갖고 초반에 뭐 50%도 안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불량품이니까 엄청난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ATL이 이거 빨리 확립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또 나름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좀 곰곰하게 보니까 중국 장비가 개판해서 그렇구나. 나는 이제 결론에 도달해 갖고 올해 초에 이제 한국 장비 사러 막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CATL이 와서 한국 장비를 사러 다니니까 당연히 그 밑에 이제 뭐 그 BYD나 카블 같은 이제 이런 애들도 한국 장비 사러 같이 다녔고 테슬라가 이제 내재한다고 말씀드렸고 유럽에 뭐 노스볼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다 이제 내재한다고 많이 좀 연초에는 많이 그랬었으니까 그 회사들도 한국 장비 사러 많이 다녔었거든요. 저희가 다 알고 있죠. 네. 그럼 장비 쪽에서도 괜찮은 기업들이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장비 쪽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여의도의 매니저들 분들하고 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공통적으로 이제 좀 가장 좀 좋게 생각하시는 그 장비 회사가 이제 PNT, 이제 그 롤툴을 장비하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기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DENT라고, 그것도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발견한 리포트 같은 거. 장비보다는 소재나 이런 쪽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하는 사업 자체가 이제 이쪽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양극재나 이런 쪽하고 저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은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반면에 네. 장비는 잘 몰라요.